안녕하세요. 굽이굽이 돌고 돌아도 아무리 봐도 내 자식인데 세월이 자식에게 기대하지 말라고 하네요. 오늘 인생고개는 부모와 자식 간 세월 따라 변해가는 관계를 여러분과 고개를 한번 넘어볼까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면서 더 사랑하지 못한다고, 더 해주지 못한다고 애타오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남김없이 준 것까지가 부모의 한계입니다. 이제부터는 부모의 남은 인생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설날에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골에 계시는 시아버님이 거동도 못하셔서 요양병원으로 옮겨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른은 요양병원에 보내면 혀를 콱 깨먹고 내 죽을 뿔난다. 이렇게 고집을 부려서 어쩔 수 없이 친구 집으로 모셔야 될 것 같다고. 하지만 아직 친구도 직장에 다녀서 좀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을 했죠. 친구 남편이 나는 아버지하고 같이 죽어도 못 산다. 요양병원 알아봐라. 친구 아들, 왜 우리가 할아버지하고 살아야 돼요? 아버지 말처럼 요양병원 알아봐요. 엄마도 착한 척 하지 말고 미련스럽게 살지 말고 나중에 우리에게 아프다고 말하지 말아요. 그 애비 그 자식 아니랄까봐 하는 짓이 똑같더라. 고생해도 피 안 섞인 내가 고생하지. 첫날 만날 양반지 장손놀이 하더니 상놈 집안 딸이 좀 모시겠다는데 왜 난리냐고 말했다가 부부싸움만 했다네요. 친구 아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 살기 너무 힘들다. 조금 있으면 엄마 아빠도 사회생활을 못하면 어떻게 살 건데요? 준비는 해놨어요? 난 내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엄마 아빠는 알아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이렇게 지원을 못 해줬으면 아들 어깨에 짐을 올리지 말아야지. 그렇게 실실 웃으면서 얘기하는 아들이 너무 많이 섭섭했다고 했습니다. 부모는 아무리 어려워도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구세어라 금순이처럼 키우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우리 살기가 힘드니까 엄마 아빠 노후까지 책임지기 힘들다고 합니다. 미리 손을 쫙 그어버립니다. 나이는 들고 돈은 없어서 자신만 쳐다보는 부모보다 돈이 많아서 자식들에게 집이며 자동차 사주는 부모가 좋다고 하죠. 그런 부모에게 태어난 친구들이 세상에서 제일 부럽다는 젊은 사람들 자주 만납니다. 저 또한 부모님과 함께 집을 장만하러 오는 젊은 친구들을 보면 제 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다른 부모처럼 많은 것을 물려줄 것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내 자신이 죽는 날까지 스스로 노후 준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엄마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사무실 문 닫고 너희들 결혼하면 아기 돌봄 할머니로 직업을 바꾸고 싶은데 단체로 결혼 좀 하면 안 되겠니? 큰딸, 엄마 진짜 그렇게 하면 우리는 너무 좋죠. 다른 데 아기 맡기는 것보다 얼마나 우리는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너무 좋은데 엄마 힘들지 않겠어요? 둘째, 엄마 그런 생각은 일절 하지 마세요. 엄마는 엄마 일을 하시면 됩니다. 엄마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엄마 일을 하셔야 되지 왜 우리 애 때문에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하고 엄마 생활을 포기해야 합니까? 그건 안 됩니다. 엄마 힘 안 빌리고 어떻게든 내 자식은 내가 키우니까 엄마는 엄마 생활하시면 됩니다. 우리 셋째, 키워주면 좋고 안 키워줘도 상관없어요. 엄마 마음대로 하셔요. 저도 일 그만둘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래도 엄마 이제 좀 쉬어도 돼요. 솔직하게 빈말이라도 듣고 싶었는데 원하는 말이 없어 섭섭은 하더라고요. 요즘 자식들은 너무 솔직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살아가기 힘든 세상 맞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변해가는 사고방식은 부모를 정말 힘들게 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엄마 아빠 우리에게 보태줄 돈 없으면 나에게도 기대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세상입니다. 자신들 살기도 힘드니까 엄마 아빠 살 길은 제발 알아서
찾아 살아가라는 얘기죠. 전 노후에 자식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입니다. 물어봐라. 돈 낼 아버지가 말을 해야죠. 내가 살 집 아니잖아. 내가 사달란다고 하면 다 사줄 겁니까? 아버지가 어째 죽고 돈만 주면 된다니까요. 알았다. 아버지가 돈 보태고 나머지는 대출 받아서 이자하고 원금은 아들 네가 갚아라. 형은 대출 없이 집을 사주고 나한테는 대출 받아서 하라고요? 아버지가 이제 그 큰 돈이 어디 있노? 그럼 아빠 집은 왜 사는데? 전세 살면 되지. 아빠도 전세 들어간다. 아빠 돈 없다. 아버지는 한참을 아들을 째려보더니 아버지도 전세 대출 받아서 들어가야 한다. 적당한 것으로 장만해서 대출 갚으면 살면 되지. 젊은 놈이 새끼가. 이왕 살 때 큰 평수로 사주면 되지. 그리고 우리보다 경제력이 아빠가 좋으니까 대출 좀 갚아주세요. 형하고 똑같이 해주면 될 것을. 아버지도 참 고집 세다. 됐다. 오늘은 그냥 가자. 아버지가 화장실 가고 난 뒤 아들하고 저하고 단둘만 남았을 때 제가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줌마 보기가 많이 창피했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 나도 자식이 셋이 있는데 자기처럼 이렇게 말하면 줬던 것도 확 빼앗고 싶을 것 같아. 대출이자 당연하게 자기가 부담해야지. 자기 돈 아버지에게 맡겼는데 아버지가 탕진했어? 자기는 직장 생활해서 뭐 할 건데? 그리고 전세는 능력 안 되는 자기가 살면 안 될까? 옛날에는 자식 새끼들 많으면 집을 얻을 수 없었는데 요즘은 세상이 많이 변했다? 강아지, 고양이, 늙은 사람은 안 된다고 한다. 누가? 집주인이. 애완동물하고 같은 취급을 받는 게 자기 부모님 세대야. 젊고 기운 있는 아들이 집착만 할 때까지 살고 싶은 집 찾아가면서 이사하고 살아. 엄마 아빠 기운도 없고 다 늙어서 이사하기도 힘들어. 부모에게 맡겨놓은 돈 받아가도 지금처럼 하면 안 되는데 뭐가 그렇게 자기는 당당해? 아줌마 자식 같았으면 반은 죽여놓았을 건데. 아버지 참 점잖으시네.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을 하니까 아들은 화도 내지 못하고 있다가 아줌마 대출이자 많이 비싸요? 아니, 정부 대출이자는 아주 저렴해. 부모님 이제 힘 없어. 오늘은 아버지가 속이 많이 상한 것 같으니까 아버지 원하는 대로 집에 가고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아줌마에게 전화해요. 대부분 우리 세대에는 자식 공부시키고 자식 결혼시키고 재산이라고는 달랑 집안채가 전부인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이런 사람들은 복 받으신 분들이고요. 집이라도 있으니까요. 부모님들 좁은 집으로 옮기고 싶다는 분, 이혼은 한결같이 청소하기 힘들어서 집을 줄인다고 말하죠. 이혼할 때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더라고요. 속으로 들어가면 천태만상입니다. 요즘 자식들은 시대에 발맞춰 이기적으로 변해가는데 왜 부모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을까요? 제가 60고개에 들어서면서 내려놓을 만큼 가진 것도 없지만 가진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모든 근심 걱정은 비워내고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전 친정 부모님에게 아주 큰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부자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아니 국민학교 근처에도 못 가본 농사꾼이었습니다. 한글은 물론 숫자 계산도 자식들 어깨 너머로 배워 저보다 훨씬 똑똑한 분이었죠. 논한마직이 없는 살림살이에 7남매 공부시킨다고 이웃집 사람들에게 욕도 많이 듣기도 했고요. 그때 언제나 하셨던 말씀이 없는 사람일수록 똑똑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의 형제들 찾지 말고 아무도 의지하지 말고 혼자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살다 도저히 견딜 수 없으면 그때 아버지 찾아오라고 하셨거든요. 아버지는 나이 들어도 자식들에게 짐이 절대 되지 않도록 건강하게 살겠다는 약속을 돌아가실 때까지 지켰습니다.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건 세상 살아가는 법밖에 없어서 정말 미안하다라고 술 드신 날은 언제나 말씀하셨는데요. 세상 살 때에는 현명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살 수 있다는 세상 살아가는 법을 남기고 돌아가셨죠. 실물 재산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가치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고 있나요? 전 남편도 아니에요. 딸도 아니에요. 제 팔, 다리만 믿고 살고 있거든요. 자식들 키우는데 많은 세월을 보냈지만 대부분 중년이 넘은 부부들은 나이가 드니까 사이 안 좋은 부부, 왼수 같은 부부라도 자식보다는 남편, 아내가 낫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자식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는 부모를 모시겠다는 자식보다 모시지 않겠다는 자식이 더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는 다 늙은 부부만 남겨지겠죠? 자식에게 기대하거나 의지할 생각은 일찌감치 버리고 부부지간에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들이 잘 되면 자식들 좋지 우리 부모하고는 상관없더라고요. 요즘 부모들 자식에 대한 기대 버린 지 오래되었지 않나요? 부모들은 모든 힘과 돈 그리고 시간을 자식에게 투자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변한 탓으로 자식들과의 기쁨도 어깨너머로 전화기 너머로 느끼고 들으면서 살아야 하는 세상입니다. 자신의 노년은 자식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묵묵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씩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인생 고개를 넘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식, 남편, 아내, 가족 너무 의지하지 말고 나 하나만을 생각하고 살아갑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일어나는 잡다한 사연으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인생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있지 않으세요? 제가 60이란 고개를 넘어보니까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은 노후에도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식 교육과 빠듯한 생활로 대부분 넉넉한 노후 대책이 부족한 사람들일 겁니다. 돈이 인생에서 전부는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식보다 더 필요한 것이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모아둔 돈이 부족해도 노후에 이것만 지키면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인생고개에서 준비했습니다. 어제 제가 만난 68세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근무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병실에서 8명을 돌봤는데 3일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도망치고 싶었대요. 하지만 자식도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탓으로 참고 일을 했어요. 남편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혼자 집에 있으니까 우울증에 시달렸는데 사람을 만나고 몸이 힘드니까 잡념이 없어지더래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잘 수 있어서 지금은 살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이지만 돈을 벌 수 있어서 지금은 너무 즐겁게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일이 있을 때마다 나가는 개인 간병을 하는데 한 달에 15일 이상은 일이 있다고 해요. 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노후 준비가 부족한 할머님처럼 모아둔 재산이 없는 사람이나 아니면 자식 공부에다 자식 결혼으로 통통하던 통장이 텅텅 비어있는 통장을 가지신 분들은 노후 준비 중에 제일 큰 준비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누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일을 오래도록 할 수 있도록 자신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 아직까지도 사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삽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이제 일을 그만둬야지, 늙어서 너무 오래 일을 하면 사람들 눈이 신경 쓰인다고 말씀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체력이 있다면 일주일에 며칠 정도는 일을 하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편안하게 쉬는 노후 생활도 좋지만 노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흥미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일을 하면서 얻는 행복은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행복입니다. 제 친구들을 보면 그래도 사회생활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활기차게 지내는 반면 집에 있는 친구들은 동네 할머니가 다 되었어요. 일을 하면 돈 벌어서 좋죠. 아침에 어디 갈 곳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정말 행복하거든요. 친구들이 말을 합니다. 넌 아직까지 일을 해서 참 좋겠다. 나는 하루가 지겨워 죽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 또한 부자가 아니라서 조금 일찍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직업으로 40살에 직업 변경을 했습니다. 너무 늦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 선택의 폭이 좁아지거든요. 얼마 전 같은 업종에 일하시던 남자분을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하는 저의 물음에 산불 방지 요원으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이 나이에 이런 일자리를 구해서 정말 신난다고 했습니다. 넉넉한 생활을 하시는 분이었지만 집에 놀아보니까 사람이 폐인으로 변해가더래요. 그때부터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녹색 조끼를 입고 거리에서 쓰레기를 줍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아침이면 편의점 앞에서 친구분들과 모닝커피도 마시고 그 웃음소리가 거리를 가득 채울 때는 전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보였거든요.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날씨가 너무 추워서 따뜻한 물 한 잔만 달라고 했습니다. 커피 한 잔 값도 아껴야 된다고요. 젊은 사람인데 미안하다라고 하셨거든요. 할머니 물도 한 잔 마시고 제가 지금 따뜻한 두유를 마시려고 준비 중인데 한 잔 드시겠어요? 두유 한 잔 마시는 잠깐의 대화 속에서 힘든 할머니 삶을 듣게 되었습니다. 몸은 아프고 가진 돈도 없고 자식들도 사는 게 모두 고만고만해서 약값을 벌고자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조심도 하고 나가는 뒷모습에 고달함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전 딸에게 가끔씩 자극적인 표현을 할 때도 있습니다. 너희들은 엄마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알아? 그 이유를 아느냐고. 엄마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리어커 끌고 종이 짚는 할머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산다? 그러면 딸애들은 왜 엄마가 그런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방방 뛰거든요. 그렇지만 자식에게는 자식 나름대로 삶이 있어요. 내가 살 수 있는 일은 내가 내 갈 길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우리 삶을 바꾸는 것은 정말 힘들거든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준비하시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면 건강해야 합니다. 전 5년 전에는 건강이 많이 안 좋았어요. 지금도 끔찍한 병을 몸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때 담당 의사가 운동을 하라는 처방을 했는데 체력도 떨어졌고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관계로 전 걷기 운동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 10,000보씩 걸었습니다. 또 다리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스쿼트도 시간 날 때마다 했고요. 책상이나 침대에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장소 가리지 않고 발굽혀펴기를 계속했습니다. 제 직업이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요즘도 걷기 운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기 전에는 고혈압 약을 복용했는데 운동한 후 혈압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약을 안 먹은 지도 5년이 되었습니다. 당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저에게 제일 골치 아픈 간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전 이제 잠을 잘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불면증이 없어졌어요. 이렇듯 운동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 경험으로 알게 되었죠. 현대사회에는 주로 저처럼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음식은 잘 먹고 활동량은 적어서 누구나 성인병 하나쯤은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운동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헬스장부터 등록하시죠. 헬스장에 가면은요, 뭐 하나 싶어서 이래 쳐다보면 전부 다 러닝머신 위에 달리는 사람도 있고 걷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가 조금 있다가 내려옵니다. 지겹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에게 물어보면 샤워장에 사람이 몰릴 시간이면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샤워를 하겠다고 달려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운동을 하러 오셨는지 목욕을 하러 오셨는지 정말 구분이 안 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운동을 다양하게 해보았습니다. 운동은 지겹다고 같이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친구하고 같이 다니면 같이 출발 안 하고 기다리는 시간도 낭비고요. 또 한 사람이 약속이 있다고 못 가는 날에는 혼자 가기 싫어서 운동을 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운동은 혼자 하시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 들고 나가보세요. 빗소리가 정말 좋거든요. 들판에 풀들도 예쁘고요. 어쩌다 보이는 나비도 마음 설레게 만들어줍니다. 걷기 운동은 우리 주변을 내 눈에, 내 마음에 모두 담을 수 있는 유일한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걷기만 해도 심장병이 줄어들고요. 뇌졸중의 위험도 낮추어줍니다. 특히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많이 걸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자신을 힘들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돈은 부족하지만 마음은 풍요로워야 합니다. 걱정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걱정해야죠.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없거든요.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친구가 나에게 공짜로 돈을 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지금이라도 돈 벌어서 부자가 될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세상 모든 것을 조금 내려놓고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아야 합니다. 옛말에 덩 따시고 배부르면 겉말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을 때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동전 몇 개 들고 먼 길 떠나는 것은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제가 아파보고 알았습니다. 병의 모든 원인은 마음적 스트레스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병원 가면 툭 하면 의사들이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렇다고 쉬우라고만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동네 의사라서 실력이 부족해서 툭 하면 스트레스 타령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저 또한 그런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서울 큰 병원 가면 그런 말을 안 하겠지. 그런데 서울 큰 병원 가도 별 수 없더라고요. 원인을 알 수 없으니까 역시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대한민국 제일 큰 대학병원 권위 있는 교수님 말이니까 한번 믿어보자라고 했습니다. 내 생명을 담보를 잡고 마음 비우고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전 아주 정확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뒤지기도 싫어하고요. 싫은 소리 듣기도 싫어하고요. 싫은 소리 하는 것도 질색인 사람입니다. 이런 성격으로 50년이 넘도록 살았는데 비운다라는 거, 내려놓자라는 거, 어쩌면 조금 바보처럼 살자라는 것은 도저히 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면 비우자, 내려놓자를 아침에 눈을 뜨면 매일같이 주문처럼 외우고 살았습니다. 어제도 옆에 동료에게 제가 한번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나 웃기지. 다른 사람들이 화를 내도 화가 안 나. 화낼 일이 생겨도 화가 안 나. 왜 이렇게 자꾸 내가 바보처럼 웃지? 정말 웃기지. 이렇게 거짓말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현명하게 노후를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내 자신에게 오늘도 고맙고 감사하기만 합니다. 나이가 들면 대부분 돈은 의료비로 지출된다고 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지출을 줄여야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해서 건강하자. 두 번째, 마음을 비우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건강하자. 돈이 부족한 사람은 첫째도 둘째도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후 준비 중 제일 좋은 것은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난 이 나이 먹도록 뭐 했나 라고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구의 남편과 아내, 또 누군가의 자식으로, 또 누군가의 부모로 열심히 살아왔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